체험단 이런 거 말고 애드포스트, 제휴마케팅 역시 말고 진짜 온라인 수익화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20분 안 되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전체적인 구조와 방법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1인 블로그 플레이스 대행사예요. 1인 대행사, 즉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 뭐냐면요, 업체의 블로그를 내가 대신 맡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이디, 비번까지 다 받아서 완전 위임 형태로요. 매출 상승을 목표로 진행하면서 정기적인 페이를 받는 구조예요. 대표적으로 병원, 전문직, 부동산, 인테리어, 필라테스, PT샵, 학원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보통 한 달에 12회에서 20회 정도 포스팅을 해주고요. 포스팅 건당으로 따지면 5만원에서 시작해서 30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도 가능해요. 클라이언트한테 말하면 3.3% 떼고 입금해주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단가를 말씀드리면요, 초반에는 건당 3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경력이 쌓이고 성과가 나오면 당연히 올릴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꽤 나는데요. 병원이나 전문직 같은 경우는 건당 7만원에서 15만원까지도 가능하고요. 반면에 소규모 필라테스, 학원 같은 데는 5만원 정도가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업종마다 객단가가 다르잖아요. 피부과는 한 건 시술이 몇십만원인데 소규모 학원은 월 수강료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단가를 업종에 맞게 맞춰야 계약 확률이 올라갑니다. 핵심은 뭐냐면 건수 곱하기 단가, 여기에 재계약이 더해지면 고정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고가 없어요. 물류 부담이 0이에요. 재고, 배송, 원자재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직접 상품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형 사업이니까요. 두 번째, 거의 순수익 구조입니다. 소액의 AI 프로그램 구독료 정도만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순수익이에요. 마진율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계약으로 고정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번 성과를 내주면 광고주 입장에서 굳이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계약이 되면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가 됩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죠. 첫 번째, 성과 압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 상승을 목표로 하는 대행업이다 보니까 정기적인 페이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긴 합니다.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것저것 잘못된 내용을 시키는 광고주를 만나면 좀 피곤해요. 현재 블로그 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도 가끔씩 있고요. 명확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초반 영업 난이도. 처음에는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영업이 어렵습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 7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블로그 생성, 2단계 블로그 세팅, 3단계 정보성 포스팅 작성, 4단계 무료 대행 모집, 5단계 무료 대행 운영, 6단계 유료 전환, 7단계 재계약 및 확장.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마인드셋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대행은 내가 돈 버는 수단 이전에 타인의 사업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개인 브랜딩처럼 별로면 그냥 그만두지 뭐, 이게 아니라 잘못하면 타인 사업에 진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블로그 알고리즘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알못 대행사가 진짜 많아서 하는 말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행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추고 나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 블로그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굳이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누가 딱 들어왔을 때 아, 여긴 대행사 블로그구나, 이 느낌을 줘야 해요. 두 번째, 카테고리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소개글, 정보성 칼럼, 고객사 후기, 성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여러 개 필요한데 기존 블로그에 카테고리 하나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새로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기존 블로그에 억지로 붙이면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2단계 블로그 세팅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 대행사 블로그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해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면요. 하나, 대행사 소개글, 스펙, 연락처 명확히 노출. 둘, 정보성 칼럼, 업종이나 지역 관련 콘텐츠. 셋, 고객사 후기, 실제 후기나 성과 사례. 넷, 성과 캡처, 상위 노출, 방문자 수 같은 거. 다섯, 문의 링크, 메일이나 톡톡, 상담 링크 명확하게. 이 5가지를 다 갖춰야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 제대로 된 곳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블로그 이름은요, 에이전시, 마케팅, 플래닝 이런 식이 무난합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에이전시, 온라인 마케팅, 브랜드 플래닝 이런 느낌. 대문은 중요한데요. 홈페이지형으로 과하게 꾸미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정신없고 유입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불편해져요. 아예 대문이 없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깔끔하게 연한 색깔 배경에 회사나 사무실 이미지랑 브랜드 이름만 넣는 게 무난합니다. 핵심은 방문자가 첫 3초 안에 이곳이 대행사 블로그구나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로필란도 신경 써야 됩니다. 프로필 사진은 4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AI로 만든 얼굴 사진. 증명사진을 AI로 살짝 바꾸면 돼요. 두 번째, 로고. 스마트 스토어 검색하면 이 3만원에 잘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캐릭터 이미지. AI 아바타로 가능하고요. 네 번째, 본인 프로필 사진.
얼굴 공개가 필수는 아닙니다. 소개란에는 나를 알리는 스펙이나 소개를 5문장 내외로 가독성 있게 적고요. 밑에 메일 주소나 네이버 톡톡 링크를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공지사항이에요. 공지사항은 퍼널의 시작입니다. 내 소개글을 적어서 공지에 올려둬야 되는데요. 이게 방문자가 처음 접하는 랜딩페이지 역할을 하거든요. 공지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 4가지. 소개글, 성과 스크린샷, 고객 후기, 그리고 CTA 버튼, 즉 상담이나 연락을 유도하는 링크. 이 4가지가 다 있어야 방문자가 블로그를 본 후에 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소개글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조로 쓰시면 됩니다. 서론은 후킹과 스토리예요. 내가 블로그 대행을 하는 이유, 간단하게 내 이야기를 풀면서 친밀감과 잠재 광고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멘트가 필요하고 다음 문단도 읽어봐야지 하게 만드는 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본론은 자격증명이에요.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다는 걸 스펙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당연히 스크린샷이 필요하고요. 결론은 차별점 하나에 CTA, 기존 대행사들과의 차이점을 딱 하나만 명확하게 잡아주고 카톡 링크나 네이버 폼으로 연락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시는 게 있어요. 전 쓸만한 게 없는데요? 이러시는 거. 영글에서 최대한 채우세요. 그리고 이후에 무료 대행을 하면서 나오는 성과로 다시 보충하면 됩니다. 소개글은 한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틀만 맞추면 먼저 올리고 이후에 성과 나오면 그거 추가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영원히 시작 못합니다. 처음부터 100점 말고 먼저 올리고 나중에 증거를 붙인다.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서이추 전략이에요. 서이추가 뭐냐면 서로 이웃 추가인데요. 기존에 복붙 댓글 달고 튀는 업체 블로그가 짜증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들이 필요해집니다. 업체 블로그에 가서 서이추를 하세요. 내가 대행을 원하는 업종이 있으면 해당 블로그들만 집중적으로요. 왜 좋냐면요. 운 좋으면 진짜 대표가 운영하는 블로그일 수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영업이 됩니다. 아니더라도 그쪽 대행사에서 가끔 내 블로그로 복붙 댓글 달아주거든요. 이게 블로그 소통 점수도 올라가고 광고주가 봤을 때 댓글이 몇 개라도 있는 게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댓글도 신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소개글에 댓글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래도 좀 없어 보이기에 최소한 10개 정도는 확보하셔야 해요. 이웃이 달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비밀 댓글 남기고 거기에 비밀 답글도 달고 이런 식으로 소개글에 댓글 10개 정도는 확보하세요. 그래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정보성 포스팅 작성입니다. 정보성 포스팅의 목적은 3가지예요. 첫 번째, 검색 유입. 광고주들이 검색할 만한 내용을 키워드로 잡아서 유입을 유도하는 거예요. 브랜드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상위 노출 이런 키워드들이요. 두 번째, 전문성 증명.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걸 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사례, 데이터, 성과, 스크린샷을 활용하면 좋고요. 세 번째, 하단의 CTA 연결. 포스팅마다 무료 상담이나 무료 대행 모집글로 연결되는 링크를 깔아줘야 합니다. 자, 키워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블로그는 완전 신생 블로그잖아요. 로직을 알고 있다고 해도 경쟁이 센 키워드는 초반에 상위 노출이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롱테일 키워드로 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마케팅이 메인 키워드라면 강남 치과 블로그 마케팅, 서초구 피부과 상위 노출 이런 식으로 지역 플러스 업종을 조합한 세부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이때는 검색량이 월 100이든 50이든 상관없어요. 최대한 많이 상위 노출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3개월 정도 지나고 블로그가 성장하면 그때 검색량이 보다 많은 키워드로 확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작성해 나가면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면 그걸 바로 캡처해서 소개글에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서 신생 블로그 이번째 포스팅으로 검색량 1령짜리 키워드를 잡았다? 광고주가 업좋게 했다? 해당 카톡 캡처해서 바로 소개글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작은 성과도 즉시 증거로 바꾸는 습관을 만드세요. 캡처하고 소개글에 반영하고 포트폴리오로 카드화해서 정리하고 다음 영업이나 광고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 소개글이 점점 강해집니다. 4단계 무료 대행 모집입니다. 이제 고객을 데려와야 할 단계예요. 대행사 블로그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정보성 포스팅을 작성하세요. 그동안 열심히 쓴 포스팅이 노출되어서 문의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사실 초반 글 그 정도로 컨택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유입을 시켜야 돼요. 방법은 이겁니다. 무료 대행 모집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랜딩 페이지로 활용하면서 메타 광고를 돌리는 겁니다. 메타 광고는 하루에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광고비로 2주만 돌려보세요.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타깃 설정, 지역 플러스 업종 사장님 타겟팅. 두 번째, 예산 설정, 2만원 하루. 세 번째, 후킹 문구 작성, 무료 상담, 체크리스트 제공 같은 것. 네 번째, 무료 대행 모집글을 랜딩 페이지로 연결. 다섯 번째, 3일 주기로 튜닝, 노출수, 클릭률 보면서 반응 안 좋으면 바꿔주는 거죠. 목표는 2주 내 신청한 건 이상입니다. 광고를 돌릴 때 중요한 게 전환 장치인데요. 후킹 문구를 잘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생 매장 사주 체크리스트 무료 제공, 지역 플러스 업종 키워드 10분 진단, 상위 노출 실패 원인 캡처 분석 이런 식으로요. 그냥 대행 모집합니다. 이것보다는 무료 상담 시청을 받거나
마케팅 관련 간단한 자료를 무료로 주는 게 신청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폼 항목도 최소화하세요. 업종, 지역, 연락처, 고민 한 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광고를 돌려도 신청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피벗 하셔야 됩니다. 3일마다 하나씩 바꿔보세요. 타깃을 바꿔보거나 광고 카피를 바꿔보거나 이미지나 제공물을 바꿔보거나 테스트할 때는 하루 금액을 5, 0원 정도로 줄여서 돌리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아웃바운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방문, 메일, 전화, DM, 톡톡 등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는 거죠. 사실 제일 좋은 건 소개받아서 시작하는 건데요. 저도 수강생분이 소개해줘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행사를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하고 소문을 많이 내세요. 한 군데 시작해서 성과가 괜찮으면 또 소개해줍니다. 저도 기존 피부과 원장님이 본인 후배 피부과 원장님 소개시켜줘서 계약한 적 있어요. 5단계 무료 대행 운영입니다. 무료지만 유료처럼 명확하게 운영해야 해요.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세요. 기간은 4주가 무난하고요. 포스팅은 8개를 추천드립니다.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지만 시작 전에 몇 개의 포스팅을 할 건지 어디까지 관리할 건지를 명확하게 카톡이나 노션, 구글 문서로 남기셔야 해요.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료 대행 중에 발생한 방문자 수 증가, 상위 노출, 매출 증가 같은 결과를 이후에 내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반드시 받으세요. 당연히 업체명은 가리고요.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동의 받아야 할 건 3가지입니다. 방문자 수, 상위 노출, 문의 내역, 캡처 활용 동의, 업체명 비식별 처리, 즉 업체명은 가리겠다는 것, 그리고 활용 범위를 명시하는 것. 기록할 때는요. 전후 지표를 캡처하면서 반드시 날짜를 표기하세요. 그리고 성과 카드 형태로 누적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노션이나 구글 문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무료 대행할 때 추가 팁을 드리면요. 광고주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글 스타일 괜찮냐? 사진 괜찮냐? 키워드 괜찮냐? 일주일 정도 진행하면 혹시 블로그 보고 왔다는 문의 없냐? 이런 것도요. 여기서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문의 있다고 하면 캡처해서 내 포트폴리오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랑 소통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나중에 유료 계약 미팅에서 덜 떨리고 돌발 질문에도 훨씬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무료지만 최선을 다하세요. 내 첫 클라이언트고 무조건 매출 올려준다는 마인드로 해야 합니다. 이때 성과가 나오면 이후에 훨씬 편해져요. 6단계 유료 전환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료 대행을 맡은 업체한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한 달 만에 이 정도 성과가 나왔으니 꾸준히 더하면 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무료로 한 번 했던 업체에 유료 계약을 유도하는 게 제일 편하고 확률도 높습니다. 당연히 무료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요. 전환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성과 공유, 상위 노출, 방문자 수, 문의 캡처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지속관리의 필요성과 확장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월 12회, 16회, 20회 이렇게 선택지를 줘서 고르게 만드세요. 네 번째, 계약서 작성하고 결제 확정. 여기서 당연히 유료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생긴 포트폴리오로 소개글 보완, 제안서 작성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영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기에 무료 대행 전에 처음에 그 막막한 상황과는 꽤 달라요.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 건당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처음에는 무난합니다. 좀 부담스럽거나 업체 규모가 작으면 3만원부터 시작해도 돼요. 패키지로 예시를 드리면요. 라이트는 월 8회에 40만원, 건당 5만원 기준. 스탠다드는 월 12회에 60만원, 프로는 월 20회에 100만원. 한 달에 12개 한다고 8개에 비해 할인해줄 필요는 없고요. 대신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할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2개월이면 5%, 3개월이면 10% 할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부가세를 다 내는 일반 과세자라면 대행비에 부가세 10%도 추가해서 받으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이 귀찮으면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보다 좀 더 라이트한 버전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바로 대행하기 부담스러우시면 기자단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건 주로 브랜드 블로그는 안하고 플레이스만 하는 업종에 잘 먹히는데요. 식당, 카페, 헤어샵 같은 곳이요. 방법은요. DM으로 플레이스 상태랑 문제점을 간단히 봐주고 지금 기자단 월 몇 건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보통 건당이 3만원 받고 블로거한테 1만원 주고 내가 나머지를 먹는 구조예요. 저는 이것만 따로 하진 않고요. 브랜드 블로그 계약할 때 기자단 월 8회에 24만원 추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업체가 이곳 있어요. 장점은 내가 직접 블로그 관리를 안 하니까 상위 노출이나 성과에서 자유롭고 글만 적어서 블로거한테 전달하고 월간 발행된 포스팅 모아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면 끝입니다. 체험단은요?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먹튀가 은근 많아서 피곤합니다. 플레이스 대행도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플레이스 대행의 장점은 글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초기 세팅 이후에는 기자단으로 트래픽 넣어주고 순위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는 글로 설득하는 업종에만 먹히거든요. 식당, 카페, 헤어샵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돼요.
반면에 플레이스는 위 업종들도 모두 필수로 중요하게 보고 진행하고 있어서 타깃이 훨씬 많고 영업하기도 쉽습니다. 진입 장벽이 브랜드 블로그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그리고 대행 말고도 컨설팅 수요가 많아서 수익화 확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싶은 자영업자분들은 한번 배우고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시거든요. 단점은요, 요즘 플레이스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때마다 이거 왜 이러냐 따지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블로그 대행은 성과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광고주들도 인지하는데 플레이스는 빨리 안 나오면 독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스 대행만 따로 하진 않고 블로그 하면 플레이스 묶어서 하고 플레이스는 컨설팅만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없으시면요, 스레드를 켜서 무료로 플레이스 관리 받아볼 자영업자 스친을 구하고 무료로 해주면서 쌓으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확보법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스레드나 지인한테 무료 케이스를 모집합니다. 두 번째, 1. 이곳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4주 파일럿으로 전후 지표를 확보합니다. 네 번째, 그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아웃바운드 영업으로 제안서를 보냅니다. 다섯 번째, 성과를 캡처로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로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인 대행사 수익화 전체 루트 모두 살펴봤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충분히 월급 정도는 나오는 방법입니다. 여담으로 돈을 쉽게 버는 법은 없어요.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다양해진 거지. 돈 버는 난이도는 예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딸깍만 해서 쉽게 돈 버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1인 대행사 수익화에 대해 보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실게요. 감사합니다.